네, 오늘도 빠르게 수익버스로 수익을 내는 방법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시장이 과연 상승하는 게 옳은 건지 한녕 눈속임인 건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현 비사,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속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상승 전환해 준 거에 전 그래도 좀 안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텔레그램 방에는 시장 분석과 관련한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김용구 애널리스트의 글이 있는데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2천 명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4.2%로 언뜻 7월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개선폭은 굉장히 불가하다. 0.03%포인트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8월 고용보고서가 양적으로는 애매했지만 질적으로는 대체로 부진했다. 그럼 앞으로 이를 가지고 연준이 어떤 카드를 쓸까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9월 연준의 경기 판단이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9월의 경우에는 25bp 정도의 리스크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실물 경기 진작과 매크로 자신감 회복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라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한 50bp 정도 인하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다른 애널리스트의 글도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확실한 것을 원하고 있다. 아직은 모호하다라고 하네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을 상정한 채 50bp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까지 침체 진입 혹은 임박했다는 증거가 데이터상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킬 재료들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 연속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는 뉴스도 오늘 쏟아졌고요. 또 그와 달리 이 증시 조정이 일시적이다, 저가 매수를 외치는 월가도 있는데 먼저 이상엽 이사님. 이번에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부진한 게 맞았는데 그렇다고 50bp를 선제적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빅컷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비농업 고용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하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빠르게 반등하지 좀 못하다 보니까 뭐 맞아요. 우려감도 또 하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우려감이 좀 되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연착륙이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오래전부터 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경기 침체가 정말 좀 코앞에 다가온 게 아닌가, 빠른 그래서 연준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고용 지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네. 중요할 텐데 이번 주에 정말 큰 이벤트가 많다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좀 투심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벤트에는 뭐 CPI도 있고요, 미국 대선 토론도 있는데 뭐 대선 토론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단 CPI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했던 가운데에 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 좋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게 허리케인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연속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구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거래일에 글로벌 증시가 위청거렸고 또 오늘 우리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5bp냐 50bp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번에는 25bp가 될 가능성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봤듯이 네. 25bp 인하를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50bp 인하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항상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50bp를 이제 와서 인하를 해버리면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아. 나올 수도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워낙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중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해서 50bp 인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스무스한 시나리오는 25bp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25bp 쪽으로 더 좀 의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 있고, 네. 그래야지 그나마 스무스하게 금리 인하의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계획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고,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네, 25bp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 보니 좀 예상 밖으로 50bp 인하를 하면 시장에 충격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JP모건에서 또 50bp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정말 뭐 갑론을박이지만 그래서 좀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50bp를 인하하면은 정말 도대체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야.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길 바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모두 다 25bp 정도의 인하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일 50bp 인하가 빅컷이 단행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너무 뒤늦게 금리 인하를 했네. 그동안 잘못한 거네. 플러스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봤던 기사 중에 월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더 이상 저가 매수 기회 그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밀렸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현재 구간을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정말 뭐 의견이 팽팽히 뭐 나눠지고 있고 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도 뭐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 지금 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지난 4월에 주주 서한을 보면은 금리가 뭐 2%로 떨어지거나 8% 이상 올라갈 수 있거나 우리는 굉장히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말 JP모건의 회장조차도 그렇게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참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클 수 있겠구나.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말 뭐 여러 가지 좀 갈릴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 나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정말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게 네.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정말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뭐 조금 더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 미국 상업량 부동산이 야 이게 한 뭐 대출이 2,008조 원인데 한 4분의 1 차환이 좀 위험하다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내년 만기 또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 만기가 내년부터 좀 급증합니다. 한 3년 동안 급증하거든요. 제가 수치까지는 안 갖고 왔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료도 있는 상황인데 한 3년 동안 급증하는데 만기 도래가 오는데 내년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정부 부채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왜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냐면은 시기적으로도 OECD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보면은 경기 사이클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고점을 찍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피크아웃 올해 말 내년 초 이것까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가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결국에 현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줘서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시 조정의 장기화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매번 주식하면서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오늘 오전장만 해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수의 변동성도 크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시장에서의 반등은 좀 단기로 보는 건지 텔레그램방, 묻다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로써 연 19%의 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오전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니케이 지수가 개장 직후 3% 가까운 폭락을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1% 하락, 일본보다 덜 빠지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고 700선을 향해 가자 생각보다 덜 빠지는 건 바닥을 찍은 걸까 아니면 낚시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고선 한 10시를 좀 넘어가는 시점에 코스닥이 얼추 다 올라왔을 때 지수가 올라오니까 해지 쪽은 이제 관망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중이니 이쪽 흐름을 체크하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비록 생각보다 하락폭이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에 속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종목들 혹은 업종들이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거래를 기준으로 이 차트 폼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준 텔레그램 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미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수혜주,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KTNG, SK텔레콤, KT한국전력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이 관련주들이 밀리고 있고요. 바이오는 강합니다. 대봉LS 신고가 오늘 기록했어요. 그리고 HLB도 이슈가 나와줬고 또 과대낙폭주로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이수스페셜티, 한농화성을 눈여겨본 일도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은 했어요. 코스피는 아직 약보합이긴 하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왜 덜 빠지지? 라면서 바닥을 다진 걸까? 기술적인 반등일까? 말들이 많았는데 어느 쪽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CPI, PPI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표 결과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일에는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 도래를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추석 연휴가 지속이 되면서 돌아오고 나면 또 FOMC 있고 계속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있고 경계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굵직한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환경적으로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엔캐리 청산에 대한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물론 확정치는 아니지만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이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맞물린다 하면은 물론 예전만큼 우리가 앞서서 NK 트레이드 청산에서 맞았던 직격탄만큼은 좀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의 부담감으로 작용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제 뭐 금리 인하 앞두고 예전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너무 좋을 거다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침체 여부에 따라서 또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호재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매수세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서도 조심할 건 없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 잘 확보해 두시고 혹시라도 내가 뭐 매수를 했는데 수익권이다 하는 종목들은 또 일부는 수익화 해놓으시는 것도 현금화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도 조정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은 대표님도 오늘의 반등이 좀 기술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두 분 모두 다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좀 실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그 텔레그램 방에 아직 차트 폼이 유지된 종목 리스팅한 텔레그램을 보여드렸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미용과 뭐 항공유통, 경기 침체 수혜, 바이오, 2차 전지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뚝심 발휘할 만한 이진 대표님의 픽이 있으실까요? 저는 화장품 미용 쪽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일부에 대한 부분이고 지속 가져갈 섹터는 지속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갔었던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중의 일부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화장품과 미용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도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른 것보다도 체력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 또 미용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아약품에서의 뭐 그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네. 지분 인수에 대한 소식이 있고 오늘 좀 힘을 못 내주긴 하지만 여전히 화장품과 미용 쪽은 이제 M&A 시장도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비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순항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화장품 미용 쪽은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용 화장품 섹터 골라주셨고요. 이상혁 이사님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좀 많이 비슷합니다. 네, 화장품을 골랐는데요. 혹시 저 빼고 두 분이서 먼저 만나셨습니까? 네, 아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 눈에 띄어요. 뭐 너무 티가 나는데 왜냐면은 그 8월 달에 화장품 수출 지표가 그 8월 21일부터 30일까지고 10일에 수출 지표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부터 돌리는 흐름도 나오고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다시 되살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10월 초중순에 지표도 좋을 텐데 그러면은 8월 말 10일 동안에 수출 지표가 좋았다 보니 오늘이 9일이에요. 그러면 내일 10일이고 11일 날 또 발표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 지표 조금 뭐 며칠 안 되면 10일 수출 지표가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 수출 지표 좋을 것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막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티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오늘 9% 상승하는 게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11일 날 나오니까 그 이후에 뭐 CPI, TV토론 뭐 만길 있지만 일단 월요일부터 최근에 많이 빠졌고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좀 올라와도 되겠구나 이런 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도 있지만 네.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좀 중기적으로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라고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지수가 하락하면은 대장주는 그래도 조금 버티고 상대적으로 강하겠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 수요일 이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늘 봤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저희 그로스 스톡방에 한번 가볼게요. 화장품 9월, 10월 수출 데이터가 더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할인 시즌 영향 등으로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3개월 전 고객들에게 물량을 보내는 화장품 섹터의 9월, 10월 데이터는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물량은 8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8월의 그 마지막 주 단 며칠 만의 물량만으로도 이 10월 데이터는 역대 최고의 데이터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온기로 반영되는 9월, 10월 데이터 역대급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진 대표님, 여기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두 분 모두 다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탑픽으로는 실리콘투일까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실리콘투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VT란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또 침투가 하반기 때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VT에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건 니들샷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외에 시카라인도 마스크팩, 앰플, 지금 해외 쪽 아마존 지난번 이제 행사 때도 계속 다른 제품들도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계속해서 좀 다각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앞으로도 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일본 시장의 타겟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또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양 시장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VT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대 이상의 가격대를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려는 모습 그리고 121선의 지지가 이탈되지 않고 오늘도 좀 추세를 61선 돌파하면서 좀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실리콘투와 함께 VT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그리고 VT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거래가 좀 크게 붙으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 현대공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오늘 한 12시 이전부터 나오면서 관련 종목인 현대공업의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최장수 1차 벤더 현대공업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펀드가 현대공업의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기사는 안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 이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주가 한번 보시면요. 갑자기 시세가 더 분출되면서 24%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뉴스가 나온 직후에 상승 탄력에서 한 계단 올랐다가 지금 두 계단짜리의 기술적 파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이 뒤늦게 주가에 조금 더 매수가 반영이 된다면 이상용 이사님 이미 알고 있는 뉴스긴 네.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7,000원은 기술적으로 부담됩니다. 아.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거에 맞게 좀 세론으로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대비 시총이 오늘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시가총액이 1,000억, 뭐 1,080억 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 80억 나왔는데 그래서 워낙 저평가된 기업이었는데 이제 매각이 좀 가까이 온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 하여튼 7,000원 이상에서부터는 뭔가 좀 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고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실시간 채팅방에서 현대공업 이러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7,000원의 가격 라인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2차 파동 나와주고 있는 현대공업까지 빠르게 체크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